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7기 100일간의 행정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광양시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새로운 광양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신산업 미래 관광도시 전환에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새로운 광양의 모델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과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미래 4차 산업 집중 육성, 섬진강 백길 보건과 마리나 개발, 광양은 목성 인서지구 개발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공약 대부분은 관광 분야에 집중돼 관광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산업용 드론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전기자동차 공장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100일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련한 만큼 새로운 광양 실현을 향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감안하면서 더 큰 광양, 미래에 희망 있는 광양을 건설하겠습니다. 민선 7기 30만 자족도시 건설과 전남 제1의 경제도시 도약이라는 청사진에는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복합 물류항으로 거듭나고 있는 광양항의 활성화와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 다변화는 여전한 과제입니다. 주요 공약 사업인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등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의 재원 마련도 사업 성패의 관건입니다. 민선 6기 아쉬운 점으로 꼽았던 지역대학의 정상화 문제도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선 7기 들어 도립미술관과 공립예술고 착공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광양시. 내년에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신경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지 민선 7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 100일간의 주요 성과로 현안 중심의 첫 조직 개편과 84개 기업 3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 내년도 국고 예산 6조 원대 돌파 등을 꼽았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도정 주요 성과와 함께 체감형 도민 행복 시책 실천과 일자리 12만 개 창출, 동북권 통합청사 신축과 도민 소통 강화, 전남 평화재단 설립을 통한 남북 교류 사업 주도 등 향후 10대 역점 추진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3개월간 수차례 검토와 자문을 거쳐 7개 분야 139건의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며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이어 소형 위성용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오는 25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 발사에 이어 오는 2021년 누리호 개발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과 경제성을 높인 저비용 개량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이를 기업체로 기술 이전해 사업을 육성하는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와 항우연은 또 한국형 발사체를 변형해 500kg 이하 소형 위성을 쓸 수 있는 저비용 발사체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임산부의 날이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 시행 13년이 지나도록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출산 인프라도 열악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 사는 김선 씨는 출산을 앞두고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씨가 사는 지역에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거의 남원 아기들을 다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들이나 인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최근 혼인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고령 임신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조산율도 2배 가까이 올라 전체 신생아 사망의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출산 인프라는 터무니없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분으로 3분대인 서울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전라남도에서 단 한 곳뿐입니다.
기본적인 인큐베이터 시설을 갖춘 병원은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이 있지만 집중 체험하기가 인력이라든지 소아과랑 관계된 이런 것들이 24시간 소아과 대기도 힘들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위험 산모가 몰리는 일부 병원들은 늘 병상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인프라조차 구축돼 있지 않은 현실. 합계 출산율 1.05명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사건 70주기 추모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된 여수사건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는 합동추념식과 여수근현대사 역사지도 제작, 전국 문학인 대회 등 모두 8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19일 열리는 합동추념식에는 4대 종단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추념식을 포함한 공식 행사에는 항쟁과 반란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추념식에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경찰 희생자 유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어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는 정권 차원에서 결단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과거사 정리법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면 여순사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부마항쟁의 경우와 같이 일반법이 있는 상황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들이 있다며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학술 행사가 개최됩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여순사건을 지역과 공유하기 위해 주철희 박사와 함께 강연회를 마련하고 여순사건 재조명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지역민들의 관심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순천대학교도 오는 12일 민간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지역 공동체 형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며 앞으로 지역사 연구를 위해 다양한 공론회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가 도착 시간과 노선 등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 BIS가 농어촌 지역에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로부터 외면받고 헛돈만 썼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군의 한 버스 정류장. 한쪽 벽면에 버스 도착 시간과 노선 등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를 넘겼는데도 이 모니터의 버스 운행 시간은 9시 30분에 멈춰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인 줄 모르고 모니터만 지켜보다 버스를 놓치는 일도 허다합니다. 차는 이미 가버렸는데 이제 온다겠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내가 저거 못 알아달았다냐겠어. 시범 사업으로 강진군과 영광군의 버스 정보 시스템 BIS가 구축된 것은 지난해 10월. 버스의 실시간 운행 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알려줘 승객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시스템은 고장난 날이 더 많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정보 제공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진군은 이 시스템 구축에 국비 등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 정보 시스템이 표출되지 않아서 시행처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스템 점검과 업그레이드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전기사도 작동이 번거롭고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크다며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때는 깜빡하고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님들하고 펴봤다 보면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농어촌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버스 정보 시스템이 예산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는 예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정부는 그런데도 이 반쪽짜리 시스템을 농어촌 지역에 계속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번엔 광주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론화 마감 시한을 한 달가량 남겨둔 가운데 최근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양쪽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지 말지를 놓고 가장 뜨거운 쟁점이 경제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465억이 운영적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청년 일자리에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6천억의
적자를 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투자 효과가 낮은 사업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43만 명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을 걱정하시는데 그 재정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수많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두 칸짜리 소규모 전동차로 운행되는 도시철도 2호선 설계에 대한 비판과 반박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 달랑 2칸으로 하루 몰고 다닐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승객들이 하루 풀로 300명씩 채우고 다니면 12만 명입니다. 달랑 2칸이 아닙니다. 일일 수송 능력 43만까지 수송 가능한 버스 1024대 등 대체 효과가 있는 강한 지하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인구 145만의 도시 광주에서 도시철도를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시철도를 주 간선의 대중교통 체계로 도입을 하고 보조 간선 개념으로 버스를 도입하자라는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인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간선, 지선, 그리고 자전거 도로, 그리고 도보, 이 5일체의 새로운 혁신의 도시를 건설하시겠습니까? 무려 16년 동안 계속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이 공론화 과정과 시민들의 결정에 따라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 특수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차와 구단차 등 특수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전남 지역이 3,000건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았고 지난 2013년에 비해 26% 증가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속도 위반이 전체의 80%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과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이 뒤를 이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순천대학로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달 말까지 펼쳐질 이번 행사들은 상가 번영회와 청년활동가 등 4개 단체가 함께 추진하며 지난 2016년 정부 공모에 선정돼 조성된 별별 공간을 중심으로 체험활동과 공연, 전시회가 마련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 추진으로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와 함께 세대 간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학교 주변 교통안전과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법규 위반 사례 9천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 9,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개학기를 맞아 도내 25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이 같은 불법 사례 적발과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야별 민관 합동 안전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은 유형별로 학교 주변 각종 불법 광고물 부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 등이었습니다. 순천시가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두 번째 광장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조례호수공원에서 공무원, 시민들과 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합니다. 출근길에 꼭 두툼한 외투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바깥에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손도 시렵고 몸도 덜덜 떨릴 정도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내륙 많은 지역의 수온주가 일제히 5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수온주는 1도, 체감온도는 영하 4.2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자동기계 관측값으로는 강원도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4.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밖에 경북 봉화는 0.7도, 서울도 6.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춘천에서는 공식적인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비추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내 서늘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등 곳곳에서 1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공기는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